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일 새벽입니다. 8월 1일 새벽입니다. 내일 아베 총리는 강요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화이트리스트 대상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특혜를 받던 대한민국이 그런 특권적 자리에서 배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국을 우호 국가로 볼 수 없다 하는 그 불신감을 정책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관계가 매우 중대한 기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 1000개 정도의 품목에 대한 수출에서 개별적 심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통관에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러니까 수출 허가를 내주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전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끼친다. 물론 거기 1000몇 개의 품목은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이 갈등의 중재를 서기로 결심한 듯 합니다. 그것은 폼페오 국무장관이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 일본의 고노 외교 외상을 다 만나고 각각 따로 만나고 한미일 외상회담을 또 가지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 폼페오 장관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이 아세아 지역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콕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이 폼페오 장관이 직접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사실은 중재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익명을 전제로 해가지고 기자들한테 배경 설명을 한 바에 의하면은 미국은 지난 22일에서 24일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서 이 한일 갈등을 수습하는 걸 논의를 했고, 이번에 폼페오가 공식적으로 나섰다. 그러면서 현재 중재하는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일본이 내일 가기 결정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한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보호협정의 재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파기하는 것, 그거 못하게 하고, 동시에 지금 징용공 배상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일본 회사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가 이것을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선에서 양쪽이 일단 현 위치 휴전을 하자. 더 이상 추가적 대응 조치를 보류하는 선에서 일단 휴전하자. 일단 휴전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일본 신문이 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문이 보도를 하는데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자르면서 화이트 국가로부터 한국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유동적이에요. 이 방콕에서 강경화, 고노, 폼페오 회담, 연수의 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현위치 휴전이 될지, 아니면은 아베가 미국의 중재를 거절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할지 아주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의 대한 압박 전략의 끝이 어디냐 하는 것을 이번에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미국 중재에도 불구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하면은 일본이 노리는 그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어제 워싱턴발 기사에서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는 수출 규제 강화 제2탄을 중단할 것과 한국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3국이 수출 규제 문제를 협의하는 어떤 기구를 또는 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측이 검토하고 있다. 중재에 나섰다. 이런 뜻이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 시작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걱정된다는 우려를 표했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정권은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명령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즉 피해자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이 중재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그리고 일본 정부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요청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아마 외무장관 3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2일 가기와 요 새 장관이 만나는 날짜 시간이 거의 겹치든지 뭐 비슷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그게 바로 2일의 가기 결정과 바로 연동되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내일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양쪽이 원한다면 관여하겠다, 중재에 관여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대로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중재를 요청을 했고, 아베 신조가 트럼프의 뜻을 받아서 중재에 응하겠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볼턴이 다녀간 이후에 일본 쪽에서는 중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볼턴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다 하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야 돼요. 이것은 안보적 차원이니까 이 경제 문제와 섞으면 안 되고, 더구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한국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을 때 그것의 정확한 사거리를 일본 측으로부터 얻었다는 아주 유력한 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일 문제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의 군사동맹의 근간이 되는 정보교류입니다. 정보교류 체제를 부수는 것이니까, 이것은 미국 전문가들이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이건 치명적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도 등을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까지 카드로 쓴다는 것은 일종의 자해 공갈수법인데, 이것은 막가는 정권이 아니면은 자신한테 불리한 걸
불리한 걸 자해를 해가지고 그걸 협상 카드로 쓴다면은 그 자해 공갈 수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다면은 만약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 한일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킨 그 이유가 반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잡기 위한 총선 전략이었다. 반일 정책의 총선 전략이었다. 는 것이 되고 단순한 총선 전략이 아니라 이참에 한일 관계를 파탄내가지고 한미동맹까지 흔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연계된 대한민국 적화 전략에 호응하는 음모다라는 의심까지 사게 될 것입니다. 사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까지 파기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그리하여 이번에는 미국이 나서서 중재를 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은 그 카드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기구 인사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사게 되었다. 이것은 더 큰 타격으로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트럼프야 내년 대선 때 김정은 카드, 북핵 카드로서 좀 덕을 보겠다고 하지만은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고 미국의 국가안보기구,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미국 CIA 등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은 아마 씻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집에 불 질러 놓고 불구경한다든지 선장이 자기가 몰고 있는 배에다가 불 질러 놓고 구명정 타고 도망간다든지 그런 짓 하면 안 되죠. 감사합니다.